공인 자격증 완전 정복 오늘 같이 진행할 신현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격증과 관련된 여러 방송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 전공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좀 취득해야 되지? 이런 고민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자격증 아무거나 따면 안 되고요. 또 내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전공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2020년에 입학을 해서 현재 대학교 벌써 3학년이 되었어요. 자, 이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학교에는요, 여러분들 다전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전공. 자, 이거는요,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자,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다전공이라고 하죠. 자, 다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은 있는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필요한 전공을 공부를 해야 어떤 자격을 딸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격증 취득에 앞서서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지 고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한테 맞는 전공 또는 부족한 복수전공, 부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취업을 중심으로 한번 대학 전공을 풀어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복수 전공, 부전공 여러 가지를 포함한 다전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 공부를 한 것보다는요, 최근에는요, 여러 전공을 한 사람들이 다양하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가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물론 단일 전공 하나로 그냥 나는 내 전문 영역이 있어 라고 하면서 단 하나만 듣고 졸업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수전공, 부전공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졸업을 하려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40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공 필수 과목, 전공 기초 과목, 교양 과목 하면 어차피 남는 학점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을 통해 가지고 저는 조금 더 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복수전공, 부전공을 생각을 할 때, 자, 이걸 저는 그냥 다전공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터넷에 다전공 치면 많이 나와요. 자, 다전공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요, 이게 전공을 여러 개 하는 건 알겠는데 뭐가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다 보면 학점을 조금 더 따기 쉬운 걸로 내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수전공, 다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전공하는 게 취업하려는데 조금 도움을 못 받거나 또는 내가 대학을 와보니까 취업하고 싶은 나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복수전공 선택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똑똑한 대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다전공 인재가 되어보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2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전공을 시작하는 첫 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우리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 전공을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지금 한 13년째 전국에 제가 안 가본 대학이 없어요. 제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웬만한 제가 4년제 대학은 다 가봤어요. 강의도 다 해봤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 전공의 학생들을 다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들, 학교의 상황들, 자, 이런 걸 제가 조금 센스 있게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다전공, 단일 전공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다전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IT 업계에서 사람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학은요, 사회에서 필요로 한 인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수급이 될 수 있게끔 적정 인원을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제조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전통 산업은요,
성장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경영 기법이나 또는 자동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장은 하는데 사람은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IT 서비스 자체는요, 워낙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여러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당 관련된 인력이 워낙 적게 배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취업 교육이나 직무 교육이나 또는 컴퓨터 IT 학원에서 졸업한 사람들까지, 자, 컴퓨터 IT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졸업을 해서 해당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학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취업이 돼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중에 발 빠른 학생들, 자, 어떻게 볼까요? 내가 조금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 DB, 빅데이터 관련된 거 보면서 IT 기술을 익히고 싶어 수학과 통계학과 소비자학과를 가겠죠. 네, 제가 뒤에서 얘기 드릴 겁니다. 또는 내가 지금 기계공학을 하고 있어요. 메카트로닉스를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뭐 하죠? 복수 전공으로 전기나 전자를 하겠죠. 또는 기술 영업할 친구들은 영문학을 하겠죠. 아니면 구매 쪽으로 갈 친구들은 경영학을 하겠죠. 자, 이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패턴인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내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MIS 경영 정보를 해요. 자, 기계공학 플러스 IT 지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더 취업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전공이요, 학점을 조금 더 따기 쉬운 곳을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 중에서 IT와 관련된 쪽 또는 선발하고자 하는 쪽, 내가 진로가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다전공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내가 주전공이 아니고 탁과생인데 저쪽 전공을 하면 교수님이나 애들이 나를 배타적으로 생각해서 별로 안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보세요. 뭐 탁과라고 나랑 공통점 없다고 막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계속 같이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협업 작업 능력이 있다고 하면요, 그 전공 학생들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주전공자고 누가 복수 전공자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친해지기 전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픽으로 간판 전공에서 간판에 빡 박아놨죠. 자, 각 대학에 간판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학교 간판 전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쫙 나옵니다. 어느 대학은 뭐가 유명하고 어느 대학은 뭐가 유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 전공을 고민할 때 내가 지금 간판 전공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간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학의 그 전공은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지방 대학 이런 거 없어요.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간판 전공이 있어요. 그 과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대표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취업도 괜찮고요. 업계에 나가서도 대우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요, 내가 지금 우리 학교에 간판 전공을 다니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전공을 활용해서 취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전공을 가지고 내가 현재 산업의 변화를 보면서 필요한 복수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다니는 전공이 비인기 전공 또는 취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전공들 있죠. 뭐 그런 어떤 특별 전공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공들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요, 일단 복수 전공을 할 때 나의 흥미, 적성 뭐 좋죠. 근데 여러분들 흥미, 적성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을 한번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학교의 간판 전공인 거죠. 자, 그쪽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라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들은요. 예전에는요. 한 가지를 잘 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딱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선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좀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요. 최근에는요. 깊게 아는 사람보다 넓게 아는 인재를 선호를 하거든요. 깊게 알려고 들어가다 보면 이미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식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렇게 내가 알던 것들 한 1년만 지나도 옛날 거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접을 줄 알았습니까? 벌써 다 접고 쓰잖아요. 자, 이렇게 변화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최근에는요, 여러분들이 깊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웬만하면 좀 넓게 아는 인재를 선호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정식이나 공식, 포뮬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계속해서 그때그때 바꿔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쌓아가는 건데 대학 생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는 게 바로 내가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바로 내가 올라가는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력과 경험은요. 결국에는 이게 우상향 쭉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삶이 이렇게 쭉 발전해야 되는데 뚝 떨어져 봐요. 우울하죠. 그 상실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발전하다가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어땠어요? 취업하기까지.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마 계속해서 나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쭉 오른쪽으로 발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게 뭐예요? 다 그런 이유죠. 대학에 들어왔어요. 전공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는 나는 되게 좋을 줄 알고 전공에 딱 들어왔는데 취업하기 나빠요.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조금만 눈을 넓게 찾아보면은요. 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겠고요. 자, 다전공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아. 내가 그러면 좀 새로운 학문을 도전할 거야. 근데 취업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데 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복수전공, 부전공한 것만 갖고 자격 취득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학 계열의 자격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기사 자격을 보통 취득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을 취득 못할 정도의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본인의 학습량에 달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공부를 하는 쪽에서 민간 자격이나 여러 국가 자격들 중에서 또 필요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목과 시험을 보는 과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왜 굳이 학원에서 가서 돈 내고 들어요? 학교에서 들으면은 가장 실력 좋은 교수님한테 듣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펙의 적정선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스펙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펙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내가 별도로 학원을 다니고 돈을 내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전공을 통해서 교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자, 학교 다니니까 시간 세이브할 수 있죠. 등록금 어차피 낸 걸로 수업 듣는데 더 추가적으로 낼 거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생각하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나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결정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할 텐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에서 이걸 전공할 거야.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진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일단 전공이 내가 이걸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자, 어떤 교과들은요. 실습, 실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복수 전공에 들어갔을 때
자칫 그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느라 시간 다 소모해가지고요. 내 주전공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걸 미리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무지하죠? 엄청 빨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볼 때 저 전공이 현재는 취업이 잘 되는데 비전이 없을 수 있어요. 5년, 10년 뒤에 저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겠죠. 저한테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강사님, 그러면 가장 비전 있는 전공 뭐예요?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수학,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 우리가 자연과학대에 수학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솔직한 얘기로 비인기학과죠. 아니, 수포자가 우르르 있는데 무슨 대학에서 수학을 해. 그죠? 자, 그런데 수학과 통계가 빅데이터의 기본이에요. IT 기업들이요. 수학 전공한 사람, 통계 전공한 사람 정말 물개박수 치면서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은행에 채용 광고 보셨어요? 아예 대놓고 경영정보, 수학, 통계, 소비자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특별 우대함 아예 그냥 써놓고 해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숫자와 통계를 다루는 쪽이 모든 기업은 데이터로 움직이잖아요. 데이터의 기본이 숫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쪽이 비인기 전공이었다면 지금은요 완전 최고 인기 전공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들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기업을 지방에 육속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술 인력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의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수학과 통계와 ICT와 관련된 전공자들이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인기 전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아유 내가 수포였는데 무슨 수학이야 라고 했던 전공들이 이제는 정말 유망한 전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가보세요. 애들 몇 명 있는가? 저희 큰애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반에 15명 이러거든요. 엄청 적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점점 사람이 줄어드니까 뭘 더 개발하겠어요? 사람이 하던 것들을 자동화하는 쪽에 투자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내가 하려는 직업이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고민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얘기한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만족도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나쁘면은요. 아무리 내가 자격을 취득하고 뭘 잘하고 막 해도요. 금방 식어버리고요. 오래 일 못하거든요. 자, 나의 만족도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과거에 여러분들을 뽑아주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외부 면접위원을 많이 가니까. 자, 직장에서의 성공으로 봤다면 지금 방송을 보는 우리 청년층은요. 내 삶의 성공이 가장 큰 인생의 목표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이렇게 충성을 하고 뭔가 바랬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라고 하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한다?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를 게을리해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대학원 갈게요. 석사 갈래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최근에는 그런 수요가 엄청 증가하다 보니까 특수대학원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 대학원들이요. 아니 석사 논문을 쓰지 않아도 석사 학위를 주는 데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자, 왜 그럴까요?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의 소재로서 대학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죠. 자, 이분들이 만약에 대학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부족했던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굳이 직장을 들어와서 또 돈을 한 학기에 700만 원, 800만 원씩 내면서 특수대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간과 돈을 줄이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정도 돈이면은요. 엄청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있어서 대학 시절부터 조금씩 고민해 보는 건 당연한 거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들이 어때요? 아니 나는 신입인데 어서 경력을 쌓나? 그러면 인사팀이 뭐라 그러죠?
우리를 신입사원 뽑습니다. 경력은 한 몇십 년 있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경력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내가 넓게 알고 있는 게 많고 그만큼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준비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면은요. 당연히 여러분 취업이 되거든요. 신입사원한테 뭔가 경험을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로 고민의 과정으로서 대학에서 내가 전공을 이만큼 고민을 했다라는 모습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을 할 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의존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취업 학원 이런 데 진짜 비싸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강남역에 가서 여러분들 문의해 보세요. 몇백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 뭐 자소서를 이렇게 써라 해서 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뭐 다국적 기업에서 뭐 소비자들을 위해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자소서를 쓰라고 막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취업의 잔기술보다는요. 내가 목표로 했던 거를 보여준다 그러면요.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을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땅 떠오르는 게 우리 1학년은 뭐예요? 반수. 그죠? 2학기 되면 뭐 나와요? 재수. 자, 2학년 마친 분들 무슨 생각 나와요? 편입.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졸업한 분들은 얘들아 다 부질없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요. 반수나 재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과 같은 다전공을 하지 않고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소속을 바꿔서 1학년부터 다시 하겠다. 자,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의예과나 간호학과나 이렇게 보건 관련된 계열은요. 나이가 많고 대학을 다니다가 신입학으로 해도 괜찮아요. 왜? 편입 없는 쪽이니까. 자, 그런데 그 외의 전공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1학년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뭐가 문제죠? 네, 나이가 많죠. 그리고 입시를 다시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젊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린 거 아니거든요. 졸업하는 시기에 나이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대학교 등록금 싸지 않은데 낸던 거 다 없어지거든요. 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은요. 편입을 했을 때 편입 왜 하셨어요? 자,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거를 싫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점, 단점이 명확하다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편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최고 장점은 시간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2학년까지 다녔기 때문에 편입을 하게 되면 학교를 덜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점프하기가 신입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용이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재수해서 수능 봐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편입학으로 준비하시는 게 상위권 대학으로 목표해서 올라가는 거에서는 조금 더 약간 쉽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용이하다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꼬리표가 조금 붙죠. 왜 편입하셨어요? 뭐 편입을 왜 했냐고 물어요. 당연히 내가 더 좋은 학교 다니고 싶으니까 편입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안고 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전공을 고민했을 때 반수, 재수, 편입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뭐가 있어요? 복수 전공이라는 부전공이라는 융합 전공이라는 연계 전공이라는 트랙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구나. 극단적으로 꼭 내가 소속을 바꿔야지만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수, 반수, 편입을 또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전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과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3학년, 4학년이라면 이미 늦었죠. 자, 그런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요. 성적이 괜찮고 전과하는 쪽에서 인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맞추셨다고 하면 전과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재수, 반수, 편입보다 좋은 거는 저는 전과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전과를 하지 못했다. 1, 2학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전과의 기회를 놓쳤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복수전공, 부전공이 다음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런데 내가 시간이나 돈이 들었던 거를 기회비용을 포기하고라도 나는 새로 하겠다. 저는 그러면 재수, 반수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꼬리표가 조금 달라붙어서 나한테 약간 안 좋게 작용하더라도 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저는 편입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나의 현재 상태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내가 끌고 갈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 한 학생을 좀 컨설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학생은요, 본인이 컴퓨터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나온 여학생인데 컴퓨터 IT 전공으로 들어왔어요. 정보 보안 쪽으로 들어왔는데 전공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성적이 좀 괜찮으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대뜸 그러시더래요. 뭐 누구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무개야 간호학과 가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성적이 괜찮으면 간호학과 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간호학과를 보니까 막 주사 찌르고 이러는 거 자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해서 야 취업이 잘 되려면 이제는 IT 시대야 해서 성관 있으시죠? 그래서 IT 관련된 전공을 왔는데 이 친구가 문제는 뭐예요? IT 쪽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어떻게 보낸 막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저 이제 그 찾아온 이유가 제가 지금 재수를 할지 왜냐면 삼수까지가 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 이 수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수로 마지막 기회를 잡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편입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 어떤 거 하고 싶은데? 하고 물어보면서 막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 공무원 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두를 또 못 내요. 왜냐면 공무원 갈 거면 처음부터 법학과나 이런 거 가지 왜 IT를 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복수 전공으로 차라리 행정학이나 너가 법학을 해라. 왜요? 이렇게 이 친구는 물음표가 땡땡땡땡땡 찍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자 생각해보자. 요즘 경찰 공무원도 인기가 좋지 않냐. 근데 물론 경찰이 되는 거는 너가 공부를 해서 되는 건데, 자 경찰들이 요즘에 수사할 때 너 막 옛날처럼 이렇게 막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 아니면 그냥 데이터로 포렌식으로 수사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포렌식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면서 법학과 관련된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해서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 되는 쪽으로 진로를 다시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편입이나 재수를 고민하러 왔다가 그냥 복수 전공으로 선택을 했고 진로도 잡았죠. 경찰 공무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더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례를 알려드리는데 극단적인 이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옮긴다, 다른 걸로 한다, 바꾼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유연하게, 넓게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내가 목표로 하는 직업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 직업적 목표가 있으면은 자, 그걸 하나씩 내려오면서 뭘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가지고 저는 결정을 해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요, 이제는요 전부 숫자로 움직이는 시대예요. 이쪽에 숫자로 움직이는 시대인 만큼 인력 수요도 가장 많겠죠. 그래서 수학이 이제는요 주류 전공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들이 뚜렷한 직업적 목표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제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 잘 되나요? 어떤 전공을 해야 취업이 잘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수학을 해.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모 학교의 이 학생인데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가 말이 경영학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세무회계학과인 거예요. 세무회계학과인데 학과 이름은 경영학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경영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무 관련된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공 이름만 보고 경영학과니까 들어왔다가 망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절학기를 들어왔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미 들어왔으니까 학교를 뭐 옮기거나 이런 건 너가 생각하지 마라.
근데 너네 학교에 보니까 소비자학과 있던데? 네. 저 소비자학과 가서 통계 배워라. 그 어차피 너가 이쪽에서 세무 회계하니까 숫자는 좀 잘할 거 아니냐. 통계를 배워서 회사에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일하는 쪽에 취업하라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네, 본인이 세무회계 공부를 하면서 소비자학과 부전공을 하게 됐죠. 복수전공은 너무 힘드니까. 부전공을 하면서 이 친구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통계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심평원 있죠? 원주에. 네, 거기에 해당 직무에 자격이 돼서 지원해서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단순하게 세무 회계만 갖고 고민했으면 세무사 사무실밖에 없죠.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자, 그런데 부전공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본인이 쭉 끌고 오면서 자격증까지 필요한 걸 취득을 했고 그 자격을 요구하는 공기업의 직무에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까지 하는 이런 사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 주류 전공으로 저는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이거를 내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지. 네,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클라우드와 RPA가 모든 기업을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자, 클라우드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저 안에 다 DB고 전부 숫자잖아요. RPA는 뭐죠, 여러분들? Robotic Process Automa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누가? 로봇가. AI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로봇이 자동화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뭐 조립할 때 이런 뭐 로봇팔에 삥삥삥 해서 뭔가 조립하는 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넥타이 메고 하는 일들 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있죠. 매일 해야 되는 일들. 자, 이거를요 그냥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기본적으로 수학 쪽에 관련된 거, 통계와 관련된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다전공 트렌드는요 매번 변해왔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전공과 유사한 거를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높이자 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유망한 게 이런 쪽이야 해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경영학을 필요로 한다니까 외국어를 필요로 한다니까 그냥 묻지마 경영학, 묻지마 영문학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시대도 좀 지났죠, 이제. 지금은 그래서 수학, 통계, 숫자. 자, 이쪽에서 연관된 쪽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IT.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전공을 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냥 옛날 얘기 듣고요. 일단 경영학 하면 좋지. 경영학 한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영문학 하면 영어 잘하지 않아요. 영어는 본인이 공부하는 거지 학문으로 공부한다고 영어가 늘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습득하는 거지 공부하는 학습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옛날에 했던 말들을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업들은요. RPA가 들어오면서요.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초자동화까지 왔어요. RPA를 뛰어넘어서 초자동화. 초자동화 뭐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전부 자동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쉬본으로 보면은요. 마지막 끝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금 다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합치고 지금 다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전부 자동화 시키고 사람이 줄어들고 인텔리전스 AI가 들어오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끝에 가면 뭐예요? 초자동화로 연결되기 위함이에요. 자, 저때 필요한 게 뭐예요? IT 지식, 수학적 지식, 통계적 지식 그리고 반복되는 업무를 찾아내서 자동화하는 기술 이런 거지. 사람이 사람으로서 뭔가 인력을 많이 써서 맨파워로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딱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바라보는 것과 5년, 10년을 바라보면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너무 리스크가 크죠. 너무 위험합니다. 자, 기업들이 변화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산업이 변화하는 것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한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전공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조금 더 동기부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는 이거 연합뉴스 제가 보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진국이래요. 기업도 이제 우리 선진국이래요. 산업도 선진국이래요. 그럼 뭔가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변화는 어디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는 초자동화로 간다고 하면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제는 사회 서비스 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선발을 할 때 기존의 대형 공채로 막 줄 세우기 식으로 사람을 뽑기보다는 일을 시켜보고 뽑는 인턴, 직업훈련 과정이나 또는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려는 교육 채용 방식, 그리고 인력풀 방식.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외의 분야는요. 전부 사회 서비스 분야. 지금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요. 돌봄이라는 쪽에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은 사회 서비스 분야로 확 쏠리고요. 그 외에는 자동화되는 분야로 이게 딱 양분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를요. 조금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일단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어요. 저 흑턴이라도 할래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변화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나는 대학 생활을 통해서 나는 공인 자격증 딸 건데 그 자격증이 취업을 나한테 개런티 해주는 건 아니니까 취업을 개런티 해주는 건 아니니까 나는 조금 더 이거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조금 더 잘해가지고 내가 두 가지 장점을 합치겠다라는 생각 하셨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자, 옛날에 우리 아저씨들은요, 막 이렇게 강물에 막 이렇게 헤엄쳐서 가갖고 출근하던 세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취업 왜 해요? 돈 벌려고요. 자, 이렇게 정말 멘탈 커서삭 깨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돈은 나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많은 이 채널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저기 보이는 자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은요.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이쪽에 투자해 주겠다. 그거에 대한 시간 투자에 대한 반대로 급여를 받는 게 노동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계약한 시간만큼은 회사에서 일을 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본소득, 돈을 버는 거를 만드는 거는 지금 20대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소득, 자,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잡고 시간당 노동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 취업이 될 거야 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찾아가지고요. 어떠한 걸로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일을 하는 걸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이 역량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는 돈은 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취업 자체가 이거의 매개체로 내가 목표로 한다? 아,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왕을 도와준 여러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씩 내가 일하는 게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내 삶의 발전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시간 관리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는 시간을 접어서 이거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20대에 내가 꿈꾸는 삶이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막 너무 오랫동안 일한 돈이 적어봐요. 내가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치여 살게 되면 발전도 못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요.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대학을 4년 다닙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5주, 1년에 30주, 그러니까 1년에 52주인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30주를 대학을 다니죠. 자, 그거를 환산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4년 대학을 다녔을 때 무려 9,000시간을 대학에 있는 겁니다. 자, 9,000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자, 나는 일주일에 수업 15시간, 17시간 듣는데 근데 대학을 9,000시간이나 다닌다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000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뭘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떠한 분야든
10,000시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 아웃라이어라는 데 책에서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내가 9,000시간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시간 관리 차원에서 어차피 9,000시간 쏟는 만큼 대학에서 내가 전공을 어떤 걸로 선택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한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성, 뭐 학생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그리고 현실 여건 등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에게 취업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기 시작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씩 내려와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취업을 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취업,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막 내려오면서 현재 내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취업이란 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겠네 라고 계획이 세워지죠. 자, 이 계획을 세우고 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들은 연구 개발비로 얼마 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회사나 기업들이나 나라는 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요. 돈을 써서 시간을 들여서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얼만큼 지금 연구 투자하세요?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가? 자, 이 부분하고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또는 내가 잘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 관계가 좋은가?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개만 충족되면 오케이 버티자. 자, 두 개가 충족되면 회사 좋은데? 세 개 다 충족되면 여기 진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찐입니다, 이런 데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미래를 조금 더 내다보고요.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책을 좀 소개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습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떠한 감정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나의 흥미 그리고 나의 직업에 대한 생각, 나를 투자하는 시간,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취업이라는 마지막 꼭지를 두고 설계를 해봐라.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나의 수행 상태가 나옵니다. 자, 나의 수행 상태가 있고요. 현재 나의 상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갭,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되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나는 이거예요.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공모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자, 이게 그 갭이에요. 그 갭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는 게 대학 생활이고 구직 활동이고 우리가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취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갭을 줄여가는 게 무엇이다. 갭은 뭐지? 를 찾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 전공을 어떻게 내가 하고 경력 개발 경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만들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업 분야는요, 사실 정보 비대칭이 너무 많아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정보를 찾아보면 믿을 만한 정보인지도 모르겠고 막 하다 보면 뭐 결제하라 그러고 뭐 계속 나한테 뭔가 이용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하는 내용들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좋은 얘기, 정말 도움되는 얘기 해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정보 비대칭 여러분들이 걸러서 좀 들었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요구가 뭐지? 나의 요구는 뭐지? 자, 이런 것들을 맞춰가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대학들도요, 학생들한테 요즘에는요, 다전공 제도를요,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뭔가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탈 방지, 그러니까 뭐 편입하거나 재수한다고 그만두면 학교 입장에서도 손해죠. 자, 그러니까
다전공 제도를요 엄청 요즘 잘 해놔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대학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좋아지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걸 통해 가지고 시간도 절약하고 본인 진로도 잘 찾고, 자, 일석이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학교에 모르겠으면 그냥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다전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전공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학 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공학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전공을 들어야지만 반드시 이수해야지 공학 인증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학교들은요 공학 인증을 조금 벤치마킹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만든 땡땡 인재, 뭐 땡땡 인재 이런 거 있어요. 뭐 솔로몬 인재, 뭐 이런 식으로, 뭐 직업방송 인재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재를 딱 놓고요 학교에서 지정한 또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줍니다. 전공들이 딱 있고요. 내 전공 수업과 또는 다른 전공 수업 등을 듣게 해요. 이걸 연계 전공이라고 합니다. 융합 전공이라고도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을 테크트리를 아예 처음부터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따면은요 학교에서 무슨 인재다 이 학생은 해갖고 이렇게 자체 인증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를 활용한다 그러면요 학교에서 그 전공표를 짤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짜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 학교의 브랜드도 올리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인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인증서를 받은 학생은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괜찮은 학생이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학교에 찾아보세요. 많아요. 근데 왜 잘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안 찾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으셔가지고요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기회를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공 중에 신입학, 그러니까 입학할 때는 없는 전공인데 재학생이 들을 수 있는 전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는 인적자원개발학과가 신입학할 때 없어요. 아마 인적자원개발, HRD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거 그냥 경영학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는요 교육학과, 사범대에서 비사범학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적자원개발학과. 근데 신입생은 없어요. 그런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선택하면 그 전공 학생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입학 전공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전공을 딱 들으면서 내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요 찾아보시면은요 입학 전공이 아닌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전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은 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초반에 간판 전공 이야기 했잖아요. 의외로 융합 전공, 연계 전공을 통해서 학교들이 간판 전공을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생활 참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단일 전공인데 학점이 좀 높은 사람과 전공을 여러 개 했는데 학점이 낮은 사람, 기업에서 누구 뽑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생각에는 학점이 높고 어학 점수가 높고 자격증도 많은 사람이 취업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단일 전공의 고학점을 좋아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다전공을 했을 때 학점이 좀 낮아져도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채용 공고 보시면 80점 이상, B 이상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웬만한 전국의 대학생들의 한 70% 이상은 B0로 졸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4.3 만점에 4.3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일 전공 고학점도 물론 뭐 나쁜 건 아닌데 학점을 조금 내가 못 받고 포기하더라도 다전공 평균 학점으로 가는 것도요 취업에 아무런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4점대인데
저 모르는 전공을 통해서 3점대로 떨어질까 봐 겁나서 못해요. 자, 이런 고민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3점대로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전공을 하나 더 해서 학점을 평균적으로 만들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학점을 받을 정도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다전공을 해서 학점이 낮아지는 거에 쫄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복수전공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외국에서 얘기하는 복수학위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학위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아예 학위가 2개가 나오는 거라서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복수 전공은요. 내가 주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입학 전공을 많이 따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복수 전공을 했다라고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에 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두 가지 차이를 조금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용어를 알려드리지만 결국에는 다 전공입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의 차이를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복수 전공은요. 실제로 전공생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리고 해당 이수하려는 모든 학점을 다 이수하셔야 돼요. 부전공은 반드시 이수할 필요가 또 없죠. 그러니까 살짝 구속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가면은요, 저는 부전공 하라고 해요. 복수 전공까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요, 내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 내 주전공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부전공. 내가 주전공의 영향을 그래도 받지 않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그럼 복수 전공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챙겨셔갖고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공기업 같은 경우가 복수 전공자한테 최적화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한국전력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됩니다. 자,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여기 채용 공고에 잘 보면은요. 전기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전기 기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지원돼요. 자,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전공 정도는 해주는 게 맞겠죠. 왜? 나의 진로가 아예 처음부터 전력 공기업이라면. 자, 이거는 내가 전력 공기업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전자공학인데 전자공학 자격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전기공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기사 자격을 따고 지원해서 가겠다. 자, 이런 목표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복수전공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부전공 통해서 기사 자격 취득하고 전력 공기업 올인. 자, 이런 여러분들의 경력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기업에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요.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입사 지원서에 뭐가 있어요? 교육사항을 쓰라고 해요. 그러면 직무와 가장 유사한 전공 과목이나 교과목을 들었던 거를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복수전공, 부전공을 안 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 교육사항에 못 쓰실 거예요. 매치업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전공을 들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기술직렬 말고 사무행정직렬로 가고 싶어. 공대를 나왔지만 이런 학생들 생각보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복수전공으로 뭐 할 거예요? 전기전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필요로 한 게 뭐예요? 경영학, 행정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수업을 듣든 부전공을 듣든 교육사항에 쓸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명심을 하시고 목표를 뚜렷하게 잡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결국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요. IT 학과의 위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IT 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뽑으려고 하잖아요. 음원 차트 역주행처럼 과거에 IT와 관련된 것들을 그냥 부전공했거나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분이 다른 일을 하다가 IT 회사에서 워낙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막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뒤에서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는 기회를 얻는다면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고요.
IT 인력이 얼마나 모자르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 채용 공고인데요. 웬 강아지 사진이 있어요. 이거 뭐지? 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개발자들이 너무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게 개발 이래요. 이 사진이 개발. 이 정도까지 처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채용 기회가요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수도권 대학에 보시면요 신설학과 내용 이름 쭉 보세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 최근에 얘기한 제가 아까 얘기한 수학이나 ICT나 또는 바이오 다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수도권에 이런 학과들이 계속 신설이 되겠어요? 인력이 그만큼 이쪽 분야에 부족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신설학과지만 지금 입학할 때는 못 들어갔지만 그쪽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쪽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이쪽에 대해서 공부했다라는 걸 만들면 어때요? 아, 여러분들 이쪽에서 분명히 취업하는 도움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대학들이요. 계속해서 많은 전국의 대학들이 수학이나 ICT나 통계나 또는 바이오 관련된 쪽에서 계속해서 학과들을 개편하고 늘리고 있고 해당 사업들을 정부에서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신다면요. 어느 쪽으로 뚜렷하게 대학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찾아보세요. 자, 이 찾아본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20대 때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는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취업을 함과 동시에 한 20년 정도의 여러분들 생애소득을 만들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현실성과 사회성을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대학 생활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아까 취업이라는 걸 끝에 놓고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요. 결국에는요.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미래 준비 첫 걸음은요. 다전공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의 변화, 인구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 잘 고민하시고 따져보셔가지고요. 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지 또는 다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지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진로가 결정되고 또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과 취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